자,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2연속 안타를 쳤습니다. 불라드 총재의 그 금리 인상 취지에 대한 발언,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까지도 금리 인상 시그널을 좀 보내줬죠.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0.19%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거의 1% 안팎의 상승을 기록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면요. 상승이 꽤 제한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의 매도가 1,200억 원을 넘게 기록이 되고 있고 선물 시장도 제가 내려오기 직전에 보니까 7,400계약 정도로 매도 물량이 적지 않게 누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기관 쪽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기관의 매수의 그 성향을 좀 살펴보니까 좀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큰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좀 액티브 성격이 큰 이 금융투자 쪽에서는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움직임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정도의 상승이 기록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 종목들을 보니까 시총 상위에 위치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돼지열병 관련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주, 의료 장비주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승 탄력은 좀 유지가 되면서 0.95% 정도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여전히 이 종목별 강세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민영 앵커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나요? 오늘 올라가는 종목도 많고요. 그 탄력도 너무나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디텍입니다. 최근 시장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계속해서 돌아가며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났죠. 오디텍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자회사 MBM이 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 등에 사용되는 백신을 내부적인 임상까지 모두 끝냈고 임상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자회사 모멘텀 안고 오디텍 올라갑니다. 오늘 급등했다가 지금은 상승폭 조금 좁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7% 올라서는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6,920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추이나 이슈적인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파워로직스 보겠습니다. 이름 따라 가나 봐요. 파워풀하게 오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오늘의 종목이 바로 파워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파워로직스는 기관 측에서 아주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올라서고 있죠.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등입니다. 모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ESS 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관련주들 분위기 함께 몰아가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오늘 탄력도 줄지 않아요. 11% 급등 진행이 됩니다. 13,350원의 현재가 이어갑니다. 세 번째 종목은 KINX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장 강한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 사용이나 트래픽 사용이 늘면 늘수록 이 회사는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넷플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국내에선 카카오나 네이버 등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오늘 관심을 받아가면서 4만 원권 돌파를 하네요. 44,800원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살짝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9% 급등으로 43,100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세 종목 급등주로 살펴봤고요. 이에 대해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겠지요.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급등주 3개 골랐습니다. 이 중에 사도 될 것 혹은 뭐 절대 쳐다도 보면 안 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오늘도 연휴를 앞두고 나서요. 뭐 매도하는 종목보다는 일단은 매수로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세 종목 다 너무 오늘 뭐 정말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 섹터군들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 모멘텀들이 좀 튀어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좀 구조적인 성장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대주전자 재료를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거의 흐름에 저희가 합당한
이유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서부터 EV 배터리 팩에 대한 수출 부분들, 생산 부분들, 매출이 좀 시작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제 대주전자재료와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 5월입니다. EV 배터리 팩 사업을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소식들 좀 전해지면서 빠르게 전략적 제휴를 좀 진행을 해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같은 해 6월에는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ESS용 배터리 팩을 그리고 이제 EV용 배터리 팩 등에 대한 공급을 2019년도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2분기서부터 실적에 대한 내용들로 좀 접근이 이루어지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산을 해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1월, 2월서부터 저점권을 만들어내주고 계속적인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직전 고점입니다. 13,000원대를 강하게 좀 돌파시키고 수 있는 모습들이 추세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성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변모될 수 있다. 2019년도에는 변모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뿐만 아니고 올해 상반기 6월달 이후서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오디텍스도 마찬가지고요, KINX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 종목 중에 파워로직스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가장 확률상으로 봤었을 때 높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우리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 KINX와 이제 파워로직스에 대한 움직임들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INX 같은 경우 월봉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요, 5월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언급하셨던 뭐라 해야 될까요? 동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에 대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KINX 같은 경우는 월봉선과 이평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까탈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파워로직스에 대한 월봉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서부터 좀 보시게 되면 5월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서 지금 돌파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KINX 같은 경우 이격 자체가 벌어진 상황 그리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5월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추세 자체를 진행시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KINX에 비해서 파워로직스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남아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2009년도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제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09년도에 대한 가격 자체가 지금 17,000원에서 16,000원대가 좀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목표치로는 한 17,000원에서 16,000원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손절에는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자에 대한 급등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000원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소개해 주셨던 이렌텍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어제 네. 그 소개해 주신 그저께였었죠. 6월 3일에 소개해 주셨던 이렌텍. 이 종목을 그 당시에 매수했다면 지금 한 이틀 만에 거의 10% 정도 수익권이거든요. 이 종목 AS 한번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서서도 제가 언급드렸듯이 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시장에서 크게 화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렌텍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지간에 스마트폰 배터리 쪽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배터리 팩을 생산해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는 뭐 프리미엄 쪽으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부터는 프리미엄뿐만 아니고 중저가 폰에 대한 수요 자체 그리고 전략 자체가 상당 부분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렌텍이라는 종목에 대한 수혜가 본격화될 경향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저점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인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었는데요. 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 부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손절가 좀 설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자에 대한 상승으로 마무리 짓지 마시고요. 제가 그 6월 3일날 말씀드렸던 7,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바이앤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최영동 대표가 이틀 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진짜 지금 관심 가질 만한 종목 한 가지만 더 꼽아주시죠.
예, 뭐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종목은요, 동생 세미캠이라는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일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국내에 대한 반사 이익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전자재료 그리고 산업용 기초소재인 발포제 산업을 영위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액 변화 그리고 수급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좋아져야지만 국내 지수도 빠르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올해 초에 발생을 했었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수혜가 좀 진행이 하반기에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동사에 대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 쪽에도 상당 부분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객사에 대한 다각화를 좀 진행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삼성이라든지 LG 쪽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연동이 되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서부터는 오히려 고객사에 대한 다각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이제 두 기업이 다소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선 자체를 좀 넓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이 오히려 올해서부터는 굉장히 좀 크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던 세 가지 요소들이 좀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에 대한 상승 흐름들, 상승 돌파 흐름들이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들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월달 들어서 5월달 들어서 상당 부분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러한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21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21선에서 갭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술적으로는 한 차례 정도 슈팅이 나올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박스권의 높이만큼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로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도 7월달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자, 올해 1월서부터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5월 달에 보여줬던 저점 구간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점 구간들을 간단하게 좀 이어보게 되면 상승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추세 하단 부분이겠죠. 11,2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동진세미캠 남은 시간 동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눈여겨볼 종목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급등주 내에서도 관심 가질 종목 파워로직스 꼽아주셨고요.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와 함께했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